결국 그릇에 물이 얼마나 담기냐를 재는데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는 다양한 경험과 뭐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건 전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독서 활동. 책을 부담 없이 그러나 친숙하게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의미 있는 꾸준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효자연예의 기준은 바로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무렵에 내가 뭐가 하고 싶다, 뭐에 관심이 많다 이런 아이로 만들어내면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 성공인 겁니다. 몇 점 받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학생과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자들도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게 하고 싶다 이 말일 거예요. 근데 일단 적성이란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적성이라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적성이 뭘까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잘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사전화도 보면은 적성이라 그러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게 제가 적성 딱 물어봤을 때 오늘은 감사하게도 좋아하는 거 먼저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부디 그만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좀 변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다가 특히 제가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강연을 드리면은 그때는 좋아하는 거 먼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하는 거 이렇게 먼저 나오죠. 자, 근데 그건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중요해지는 게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 자, 어쨌든 좋아하고 잘하는 걸 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한 가지 개념을 좀 더 붙입니다. 그게 바로 잘 맞는 거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근데 요 세 개를 네이밍을 붙인 게 흥미, 능력, 그리고 성격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자, 다른 경우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진로교육을 위해서 적성이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이 돼야지만 우리 아이에 맞는 적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힌트입니다. 가장 어렵다는 게. 그럼 이 세 개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여기 이 대답을 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가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나중에 돈 많이 안 벌어도 좋아. 성공 안 해도 돼. 그냥 난 좋아하는 거면서 살래.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흥미 쪽에 조금 더 포션을 많이 두고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근데 난 나중에 직업이라 그러면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흥미보다는 요 능력 쪽에 조금 더 포션을 많이 둬서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절대적으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가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개를 찾아가는 순서는 제가 좀 정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흥미부터, 좋아하는 것부터. 근데 사실 이 질문은요, 진로, 그리고, 직업 목표, 이런 거를 또 많이 보신 분일수록 또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뭐냐면, 이 세 개 중에서요, 이 흥미가요, 가장 안 정확해요. 자꾸 변해요. 막 이거 좋아한다 그랬다, 이거 좋아한다 그랬다. 그걸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흥미를 좀 빼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흥미라는 요소가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시작점이라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좋아해야 이게 좀 나한테 좀 맞을까? 좀 탐색도 하고 일단 좋아해야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흥미를 빼놓고 시작하면 아이가 시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진로 목표를 찾아가는, 직업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을 사실은
배우자급의 상대방 만나는 과정과 좀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예. 저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계신가요? 학부모님도 맞으시죠? 자, 한번 옛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옛 기억. 처음에 지금 배우자분 있죠? 처음에 만났을 때 아주 처음에는 뭐 보셨어요? 아주 처음에.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죠? 네. 외모를 보긴 보는데 이게 또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조금 대답하시는 게 좀 다르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좀 쉽게 외모 뭐 예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약간 좀 돌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느낌? 뭐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잘생기고 뭐 이상형에 가깝고 그건 아니더라도 나한테 좀 호감을 주는 인상? 예,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외모가 이상형에 가깝도록 정말로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이상해. 자, 그럴 때 관계가 계속 지속되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럴 때 헤어질 때 보통 뭐 때문에 헤어진다 그러죠? 성격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오히려 반대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외모가 이상형은 아니에요. 그래도 커트라인은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넘는 한에서는 또 얘기도 해보고 막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 참 괜찮네. 오히려 그렇게 느끼게 돼서 관계가 더 지속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직업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모, 뭐 연봉 수준이라든지 그냥 제복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보면서도 관심을 갖게 되지만 알고 나니까 참 이건 나랑 안 맞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일단 흥미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참 괜찮네 이런 경우도 오히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장점만을 많이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좀 단점도 좀 지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또 단점이 많다면은 또 장점에 대한 부분도 전달이 돼야지 가장 객관적인 직업 탐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외모도 커트라인 넘고 그리고 알아가다 보니까 참 괜찮아 이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되나요? 그렇진 않죠. 이제 뭐가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때의 노력은 평소의 노력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적인 소양도 개발하고 그리고 외모를 가꿀 수 있고 근데 평소에도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그거는 정해지지 않은 다수에 대한 거고 그렇죠? 하지만 딱 좁힌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노력을 비로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직업을 찾아간다면은 그래서 이 좋아하는 거, 흥미,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군을 보고 일단 관심을 갖게 하는 노력. 여기에 대한 학년이 초등학교에서 한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런 다양하게 탐색한 직업들 중에서 나한테 어떤 게 좀 맞을까? 이제 좀 좁혀가는 과정이죠. 그게 한 중학교 시절. 자, 그리고 중학교 시절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중3 기준으로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좁힌다면 고등학교부터는 거기에 초점 맞춘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교육제도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직업 목표에 상관없이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해야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될 게 똑같았어요. 그죠? 한 문이과 설정 정도? 그죠?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직업 목표, 정확하게는 직업 목표를 바탕으로 둔 학과 목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후에 교과, 비교과 활동이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양한 직업군,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내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탐색하기 위해서 한번 이 적성이란 요소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라면은 너무 좁히는 데 초점 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많은 꿈을 꾸고 넓힐 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이론 대신에 거기에 조금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좁혀가시는 노력을 한다면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자녀가 요만큼 노력을 하는데 이만큼 결과가 나오게 할 재주는 저도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진로 목표 설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숙제가 주어질 때 아이의 노력이 그만큼 혹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